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마이애미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솔직히 그냥 굳이 이런 경기를 가야 되나 싶긴 합니다. 왜냐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중부지구가 대단히 박터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 시즌 중부지구에서 그냥 당연하게도 꼴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야, 얘네들조차 지금 벌써 14승이나 거뒀어요. 14승 9패. 사실 미치 모니악 단장을 이제 거의 한 17년 동안 맡아왔는데, 그런 단장을 보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뀔 만한 시즌이거든요. 그런데도 애들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꽤나 잘하고 있다. 내일 나오는 카일 레이, 아마 작년에는 불펜으로 막 멀티이닝 버티고 그랬는데 올 시즌에는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 기록 같은 것들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꽤나 쓸모있는 활약을 해줄 때도 있기는 합니다. 3회 때부터는 이제 구속이 조금 떨어진다. 그동안 오랜 선발을 이렇게 맡은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조금 보이기도 하고, 전 젠슨 정크는 작년에 좀 좋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방어이나 여러 가지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있기는 한데, 얘도 근데 선발로서 뭐 긴 이닝을 뛴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양팀 다 지금 빠따적으로 지표로도 명확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마이애미가 초반엔 잘 나가다가 지금은 딱히 뭐 그런 면모들이 안 보인다. 둘 다 불펜 차이는 많이 나는데, 세인트루이스는 또 이제 오브라이언 같은 이런 애들 마무리로서는 방울이 아마 0.00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런 경기는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본다면은 또 한번 세인트루이스의 역배승이라든지 8.5면 언더 같은 거 조금 보고 싶다, 뭐 그런 건 있는데, 둘 다 지금 빠따 페이스가 좀 얘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굳이 뭐 이런 경기를 가야 되나 싶긴 하고요. 본다면은 뭐 세인트루이스 역배나 언더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 대 휴스턴인데요. 바이비랑 램버트네요. 일단 램버트, 아마 재작년쯤에 콜로라도에서 조금 나왔었는데 그때 되게 못했거든요. 이제 휴스턴이 워낙에 지금 선발 쪽에 부상도 많고 애들도 내보냈는데 대체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뭐 데려와서 뛰고 있는 수준입니다. 직전 경기도 이제 5이닝 동안 사실점, 아마 첫 경기였었는데 그날도 별로 못했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기록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냥 뭐 대부분 짧은 이닝 막 쳐맞는다든지 이런 것들만 많이 있었고, 그다지 뭐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야구 가서도 NPB에서도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비 같은 경우도 원래 제가 클리블랜드에 이제 좀 어린 선발들이 여러 명 튀어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작년에 별로 못하고 지금도 썩 좋지가 않아요. 보니까 포심 같은 게 원래 높은 평가를 받다가 RPM 이런 회전수 같은 것들이 많이 줄었다. 작년에도 그래갖고 뭐 홈런 같은 거 좀 고생도 하고, 매년 이제 이닝 자체는 괜찮게 하고 있지만 성적 자체가 좀 떨어진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클리블랜드가 어디에다 좀 메식이라든지 뭐 게브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바이비 경기는 그다지 맛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얘도 이제 홈발 조금 더 탄다든지 원정보다는 홈에서 피안타나 뭐 피홈런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선발로서도 바이비가 영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바이비를 조금 더 높이 쳐야 되기는 한다. 근데 빠따도 보면은 이 휴선이 여기 보면 OPS가 3등이잖아요. 얘네들도 오락가락이 엄청 심하죠. 패배도 꽤나 많이 있고, 클리블랜드는 사실 OPS는 지금 그렇게 막 두드러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뭐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그나마 이제 좀 휴스턴 희망을 걸 만한 거는 어제 이제 좌완을 만났는데, 얘네들이 좌완 투수 만날 때보다 아마 이렇게 우투수를 만날 때가 조금 더 성적이 좋기는 할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경기 후반부에는 휴스턴, 어제는 이제 브라이언 킹마저 막 털리고 그랬는데 뭐 작년에 잘했던 뭐 아브레유 같은 애들 다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도 많고, 그래서 휴스턴이 그냥 마운드가 거의 뭐 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바이비도 조금 안 맺기 때문에 7.5를 받은 거는 오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고요. 뭐 본다면 그래도 클리블랜드 쪽 선발 구간에서도 실점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단단한 면모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빠따적으로 클블이 휴스턴을 좀 이길 수 있을지 그게 문제인데, 저는 본다면은 클블 쪽으로 보고 오바도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은 템파대 신시내티고요. 닉 마르티니즈랑 브랜든 윌리엄슨. 닉 마르티니즈 아마 작년에 신시내티에서도 막 뛰고 그랬는데 그냥 일단은 볼넷 같은 거를 많이 안 주는 선수긴 합니다. 근데 워낙에 좀 연차도 오래됐고 똥볼러에 가깝기는 하죠. 괜찮다가도 갑자기 막 피홈런이 많아진다든지 그러다가도 이닝 히팅도 잘해주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시즌 초반에는 괜찮다가 지난번 경기는 사실 그 전에 피칭 드랩에서는 약간은 아쉬운 면모가 조금은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브랜든 윌리엄스는 얘도 이제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뛴 선수입니다. 좌완인데요. 신시내티가 괜찮은 좌완들이 좀 있어요. 에버시라든지 로돌로 이런 애들이 있지만, 브랜든 윌리엄슨도 그 전부터 좀 이제 1라운드 픽이고 좀 높은 순번으로 뽑혔었는데 근데 이제 부상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를 못 나오다가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좌투수 상대로는 좌타 상대로 조금 약한 면모가 있다든지, 원래 좌투수가 그렇죠. 낮 경기를 잘한다든지. 근데 내일 경기가 원정이기도 하고 낮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겹치더라. 그래서 조금 이제 브랜든 윌리엄스가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좀 재구 문제도 늘 있던 편이고 이래가지고 조건상으로 일단은 폼으로는 사실 뭐 누가 낫다 이럴 건 없지만은 그냥 신시내티가 조금 더 빠따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오피스가 거의 뭐 꼴찌급인데, 근데 요즘 보면은 쳐줘야 할 때 쳐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신에 방어율 같은 불펜 방어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리그 최고 수준이기도 하고, 그냥 신시내티가 요즘은 좀 칠만할 때 쳐준다? 제가 얘네들의 오피스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뛰고 있는 애들이 오피스 같은 걸 살펴봤는데 못 친 애들은 여전히 못 쳐. 막 프리드 같은 애들 진짜 못 치고 막 그러지만은 쳐줘야 될 놈들이 그래도 중간중간 뭐 이길만한 점수를 뽑아준다. 어제는 또 더 터져나가기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신시내티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냥 팀적인 사이클이 신시내티가 좋아 보인다. OPS가 꼴찌인데도 지금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얘네들이 1등 달리고 있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높게 샀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한 점 차 게임 가능성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가 그런 거로서는 좀 괜찮은 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캔자 대 볼티인데요. 와카랑 배싯. 글쎄, 저는 와카 경기를 일단은 9.5 받은 거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긴 해. 지난번에도 양키스랑 할 때도 제가 그때 언더 봤는데, 저는 또 한 번 캔자 경기 언더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엊그저께인가? 그때 캔자 경기가 계속 언더의 양상으로 가다가 연장전 가가지고 그때 오버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런 거는 억가고, 저는 그냥 캔자는 언더 보기에는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빠따 지표도 별로고, 와카 정도면 훌륭한 선수인데다가, 볼티모어도 내일 보면은 이렇게 우투수 상대로 원정의 경우에는 빠따가 되게 안 터진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보니까, 어제는 이제 부비치, 좌투수를 만났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와카는 더 어려운 상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배시도 그동안 진짜 못하다가 직전 경기 때 5이닝 무실점 정도 해주기도 하고, 선발로서는 와카가 조금 더 믿을만은 합니다. 캔자시티도 오랫동안 막 연패 빠지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간만에 또 홈으로 오다 보니까 어렵지만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캔자를 높이 평가할 건 없어요. 위트도 지금 진짜 못하거든요. 캔자를 좋게 볼 건 없고 오히려 빠따적으로는 볼티모가 나은 부분도 있는데 선발 차이가 일단은 와카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것 같다. 얘네는 둘 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클로저들을 많이 쓴 상태예요. 연투에 빠져있고 이래가지고 경기가 좀 가려면은 캔자의 빠따가 얼마나 역할을 해주느냐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려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투수 상대로 홈일 때 더 강력한 면모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살려서 저는 언더라든지 캔자시티의 승리,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점 차 게임도 보기가 나쁘지 않아요. 얘네들이 연일 지금 되게 좀 꿀잼 경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치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까지 가능성 보겠습니다. 다음은 천사 대 토론토인데요. 지금 소리아노는 초반 페이스가 뭐 메이저리그 전체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방어율 같은 게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이닝도 충분히 많이 먹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싱커 같은 거 구속 잘 나오고 너클커브랑 해가지고 땅볼 유도가 좋습니다. 대신에 이 제구력이 너무 안 좋아요. 볼넷이 문제였는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지금 제구가 꽤나 잘 돼 보이는 편입니다. 32이닝 동안 볼넷 13개. 적지 않은 편이지만 예년의 소위량으로 생각하면 확실히 좋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시즌 초반인데도 벌써 싱커가 플러스 7을 찍고 있는,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투수고, 그리고 토론토는 라우언데 뭐 좌투수로 그냥 뭐 선발 한 자리 땜빵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뭐 볼넷도 조금 많기도 하고 사실 뭐 믿을만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난번 경기도 오프너 낀 다음에 이제 5이닝 정도로 적절하게 막아주긴 했다. 그리고 3실점이나 했으니까 솔직히 좋게 볼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기록도 좋지가 않고 시즌 초반이라 부풀려 있는 감이 있지만 어쨌든 소리아노가 넓은 그림으로서는 조금 더 좋은 투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천사도 빠따가 참 그래요. 원래 얘네들이 일단 홈런 같은 것들도 지금 다저스 다음으로 아마 많을 거고 요즘에 4연패 중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빠따가 전부 6안타, 2안타, 6안타, 5안타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도 약간 토론토가 이 정도 선발 매치업이면은 토론토가 지금 빠따 폼으로는 역배를 못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었다면은 오늘은 소리아노의 존재 때문에 오늘은 솔직히 토론토 역배는 좀 빡센 것 같고, 뭐 저 한점차 게임이나 천사 승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언더의 굴레에서 펼쳐질 것 같아요. 그만큼 소리아노는 의미가 있는 투수지만 요즘에 천사 빠따 폼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토론토의 강력한 빠따를 이제 소리아노가 닫아주는 한편 언더 양상에 한 점 차 게임이나 천사의 승리?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시애틀 대 어슬인데요. 길버트랑 시발레. 일단 길버트도 이응값에 비해서 지금 초반이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부상 때문에 많이는 못 뛰었었고
작년에도 사실 좀 실망스러운 면모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도 어쨌든 3점대 중반 정도 해주고 좋을 때는 좋고 뭐 이런데 플레이오프부터 해가지고 그냥 올 시즌 초반에도 이 정도 방어라면 사실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늘 뭐 제구 같은 거 좋고 이닝 히팅 있다 뭐 그런 게 있지만 시즌 초반에는 그런 면모들이 아주 뭐 크게 드러나는 편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에런 시발레 지난 몇 년 동안 좀 안 좋았었는데 사실 올 시즌 초반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때 커터의 구속이 잘 나왔는데도 12피안타나 맞으면서 화싹한테 엄청 고전을 했습니다. 글쎄 시발레가 지금 시즌 초반 페이스는 다른 애보다는 좋은 편이지만 직전 경기도 털렸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시애틀에 또 빠따예요. 내일 보면 우투 상대로 이제 홈인 경우에는 빠따가 조금 더 올라온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최근 몇 경기째 영 빠따 폼이 좋지가 않고 반대로 어스레티스는 반등 세잖아요. 지금 어제도 이제 뭐 홈런도 2방이나 치고 13안타 치고 그거에 비해서 점수는 조금 못 냈지만은 그냥 어슬레티스의 빠따 폼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예, 뭐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두 선수 모두 다 직전 경기 때 아쉬웠다는 거. 길버트는 통산 이제 그 어슬레티스, 오클랜드 시절부터 해가지고 최근 10경기를 64.2이닝을 일단 2이닝부터 되게 잘 먹은 거고 2.51에다가 아주 뭐 잘했다. 그런 거는 있어요. 길버트는 어슬한테 강한 편이었다. 이런 거는 있는데 그냥 저는 시애틀의 빠따가 지금 좀 못 믿어서 그리고 시발레도 지금 지표로는 뭐 아주 나쁜 건 아닌지라 오히려 길버트보다도 좋게 보이는 부분도 있죠. 이건 역시 길버트를 그렇게 막 지금은 좋게 볼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거와 함께 저는 또 한 번 오바라든지 어셀의 역배승 막 그런 쪽으로 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둘 다 지금 빠따폼은 좀 장기적인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대 미러키고요. KC 마이즈랑 패트릭인데 KC 마이즈는 우려보다는 지금 뭐 괜찮게 하고는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구속 같은 게 예전에 비해서 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작년보다 1.3마일가량 안 나오고 스핀도 조금 줄어있다. 이런 게 문제여가지고 KC 마이즈 사실 작년 초반 중반 이때까지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약간 좀 아쉬워가지고 3점대 후반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은 초반 페이스 자체는 뭐 아주 나쁜 편까지는 아닙니다. 일단은 구속이 조금 안 나온다는 거. 얘도 이제 토미 존스라고도 구속이 조금 괜찮았던 케이스인데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상태고요. 테드 패트릭은 이제 커터를 중심으로 많이 쓰는데 일단 시즌 초반에 활약이 괜찮습니다. 지금 경기도 그래도 한 4경기 하나 뛰었는데 매번 이제 이닝을 많이 못 먹다가 직전 경기는 6.2이닝이나 먹어줬거든요. 토론토 상대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조금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익스트 벨로시티. 얘 이제 공에 타구가 이제 타자가 공을 쳤을 때 타구의 속도 억제가 굉장히 잘 된다. 그만큼 정타 컨트롤이 잘 되는 그런 면모가 있는 선수예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체드 패트릭은 저는 뭐 나쁘게 보는 선수는 아닌데 스토프 같은 것들은 대단하진 않지만 아마 얘가 작년에도 초반에 나왔을 때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반부, 후반부 가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아쉬웠는데 일단은 초반 페이스 자체는 좋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거 얘네 둘 다 그냥 좀 짜임새 있는 야구를 잘 하거든요. 이런 베이스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한 베이스 더 가는 플레이, 뭐 작전 이런 것들을 참 잘 쓰는 팀인지라 좀 현대적인 야구를 하는 팀들인데 저는 어제도 보면은 미러키가 조금 더 앞서 있다고는 보였어요. 디트가 홈에서 내일도 보면은 우투사나들 홈에서 엄청 잘 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저는 미러키가 역배받았으면 그냥 역배하고 싶은 느낌? 뭐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버적으로는 굳이 뭐 건들고 싶지 않은데 7점은 솔직히 낮아 보이기는 해요. 선발투수 존재감보다는 그래도 빠따를 좀 더 생각하게 되는 쪽이어서 굳이 본다면은 저는 오바 쪽인데 일단은 뭐 미러키의 역배?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네. 디트 정배는 저는 안 볼 것 같아서. 그 다음은 워싱턴 대 애틀랜타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애틀랜타를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근데 어제도 애틀랜타가 레이나르도 로페즈가 그냥 경기 초반부터 터져나가 버렸어요. 로페즈가 올 시즌 좀 이제 구속이 좀 안 나오는 편이지만은 그래도 여지껏 해온 거는 좀 믿음직했는데 올 시즌 초반 페이스도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어제는 그냥 1회부터 그냥 개처맞았습니다. 맞기도 하고 제구도 엉망이라 밀어내기 득점도 주고 이랬었는데 그래갖고 워싱턴이 초반부터 점수를 많이 벌렸어요. 그래서 애틀랜타 추격하기는 좀 어려웠었고 4대3인가까지 막 추격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워싱턴이 모멘텀 잡고 또 벌리기도 하고 이래서 확실히 워싱턴 빠따가 올 시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애틀랜타 말고 다른 팀이랑 만나면 저는 워싱턴은 역배의 가치를 좀 높게 볼 것 같은데 일단 내일은 라텔입니다. 작년에도 피홈런이 엄청 많았었죠. 직전 경기도 10회 피안타에 장타도 엄청 많아 타구의 속도도 엄청 높아 이래가지고 정타를 되게 많이 맞았어요. 슬라이더가 장점인데 작년에는 뭐 이런 것들도 크게 뭐 좋아진 건 없었다든지 그래서 제구 말고는 지금 장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애틀랜타처럼 이렇게 빅배지 많은 팀 얘네도 홈런도 잘 치거든요. 32개나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애틀랜타 같은 팀한테는 되게 쥐약인 투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마틴 페레즈 연차도 많이 되고 구속도 안 나오고 하지만 지금 이제 땅볼 유도 피처로 좀 살아나가고 있는 면모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좀 쓰임새가 있었어요. 재작년에도 피츠버그 시절과 샌디에고 시절 이런 거 나눠보면 피츠버그 때 되게 잘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따지고 보면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꽤나 괜찮은 수치를 찍고 있거든요. 마틴 페레즈를 뭐 크게 깎아내릴 건 없는 것 같다. 저는 일단은 선발 투수로도 어제는 레이나 로페즈가 좀 터져나갔는데 오늘은 사실 어제 코너 그리핀보다 라텔이 저는 나을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 그리핀보다도.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애틀랜타를 보고 싶기는 해요. 이게 워싱턴에 빠따가 참 문제인데 저는 다시 한번 애틀랜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좀 8.5를 받았는데 라텔이 조금 더 만만해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바도 좀 괜찮다고 생각도 하고 여기 있는 것은 둘 다 요즘 좀 오바가 많기도 하죠. 워싱 빠따를 무시는 못하겠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오바도 괜찮고요. 저는 애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스턴 대 양키스 경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굳이 뭐 안 건들고 싶네요. 내가 어제도 약간 오바를 보고 싶었는데 와 루이스 힐이 뭐 제구도 괜찮고 간만에 되게 잘했어요. 올 시즌 아마 최고의 피칭이었는데 내일은 랑에 수아레즈랑 이제 프리드면은 둘 다 뭐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레인저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땅볼 요도 선수인데 여기 보면은 기록 자체가 이제 그전에는 되게 좀 안 좋았다가 직전 경기 때 8이닝이나 막아주면서 그전 경기도 6이닝을 막아주기도 하고 최근 두 경기가량은 좀 괜찮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레인저 수아레즈의 본 모습이죠. 제구 같은 거 은근히 괜찮고 이제 피홈런 같은 것들은 면역이 있는 땅볼 유도 피처잉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7월달 전까지만 해도 기록이 1.1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후반기에는 이제 바빗 같은 게 엄청 엉망이 돼서 운도 안 따르고 워낙에 좀 땅볼 유도 피쳐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이 좀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일단은 시즌 초반에 좀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좀 괜찮은 면모.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걱정을 했지만 최근 두 경기는 괜찮다. 양키스처럼 이제 또 홈런의 강세가 있는 팀 그런 팀한테도 일단 땅볼 유도 선수니까 그런 것들도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맥스 프리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직전 경기 때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5.1이닝 동안 5실점. 네 그날따라 천사 빠따가 진짜 무서웠었는데 사실 뭐 프리드도 지난 시즌 초반 때는 엄청 튼튼했잖아요. 뭐 사이영을 넘보는 그런 포스트였다가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뭐 내세울 만한 선수고 양키스의 현 시점 1선발이니까 이런 경기여서 그냥 굳이 뭐 안 건들고 싶은데 본다면은 뭐 언더? 지난 몇 동안 원래 보스턴 양키스는 이거는 빠따 폼이 엄청 불붙는 경기인데 최근에는 그런 면모가 많이 없거든요. 나는 그래가지고 어제도 좀 오바를 본 건데 어제보다는 확실히 선발들이 경쟁력이 많이 있는 편이고 저는 뭐 굳이 본다면 언더 정도? 역시나 보스턴도 지금보다는 빠따가 나아질 염려가 많이 있는 팀이기도 하니까 변동성이 좀 커 보이네요. 자 다음은 매치 대 미네소타인데요. 자 매치가 12연패에 빠졌습니다. 어제 이제 맥클레인이 5회까지 퍼펙트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린도가 3런까지 쳤어요. 이러면서 야 오늘 투타가 좀 되는 날이구나. 매치가 연패를 깨겠구나 이랬는데 그랬는데도 린도가 3런 이후에 타선이 아무것도 못했죠. 그리고 경기 막바지에는 또 이제 데비 윌리엄스 또 막 볼질도 하고 밀어내기 득점도 주고 이러면서 그냥 개판 쳐버렸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지금 이제 매치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단일 시즌에 12연패를 박았던 팀들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뭐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나왔던 해도 있었고 작년엔 12연패 팀이 아예 없었고 그 전년에는 이제 화싹 엄청나게 못했던 시즌이죠. 천사도 엄청 못할 때 이럴 때 막 이런 애들이 막 12연패를 하고 하는 건데 매치는 아시다시피 지금 돈을 되게 많이 썼고 막 그런 팀이잖아요. 근데 여기 명단에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12연패를 받고 나서 포지션에 진출한 팀이 없었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만큼 매치가 되게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딱 봐도 그냥 지난 몇 년 동안 잘 안 나오는 기록이라는 셈입니다. 보면은 막 12년 텀을 두고 막 20년 텀을 두고 12연패 팀이 나오기도 하고 옛날에는 진짜 안 나오던 기록이에요. 최근에는 뭐 못하는 팀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매치의 12연패 이런 것들은 참 안 나오는 기록이다. 이런 건데 그만큼 매치가 저도 뭐 설명이 잘 안 돼요. 어제도 이제 뭐 다툼이 있어가지고 나간 애들은 잘하고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좀 못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기도 지는 거 보면 참 기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클레이 홈즈랑 프릴립이라는 선수가 나오는데요. 클레이 홈즈는 선발 전환 이후에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땅볼 유도도 잘 되고 확실히 뭐 구속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안정감이 있다. 작년에도 이제 아마 5, 6월 달쯤 그때 사이에 5경기 동안 7피홈런 맞은 거 말고는 피홈런도 많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구력 정도만 조금 리스크지 다른 것들은 괜찮다. 이렇게 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지표상으로 빠따가 정말 별로고 저한투 상대로 홈에서는 그나마 좋아지긴 하지만 이것도 표본이 많이 없는 거거든요. 내일 상대하는 애는 이제 프릴립이라고 하는데 얘는 보니까 미네소타의 유망주 투수 정도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등판 이력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 최근에 이제 한 5이닝 정도로 잘 막아준 거는 있는데 보면 뭐 제구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사실 내일 같은 경기는 매치가 12연패를 깰 만한 경기라고 저는 보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아까도 봤다시피 정말 안 나오는 기록인지라. 그래서 이거는 매치 정도의 팀이면 슬슬 깰 때가 됐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기는 해요. 선발도 이 정도면 믿음직하고 다른 뭐 꺼벙한 투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나 상대 선발이 신인인 경우 얘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보통 선발 투수가 나오면 제가 좀 무시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작년에도 느낀 게. 굳이 본다면 매치의 뭐 승리 정도? 그거 말고는 볼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매치 요즘에 하는 꼬라지를 알고 있는데 보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냥 매치의 승 정도만 살짝 볼게요. 다음 경우는 시컵이랑 필라입니다. 보이드랑 아마 필라델피아도 타이어 워커일지 잘 모르겠네요. 보니까 누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 카일 바커스 선수라는 애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이제 좀 그 이제 불펜으로 많이 나왔던 선수고 오프너일 수도 있습니다. 워커도 되게 못하거든요. 지금 지난번 경기도 엄청 맞았었고, 예, 보이드도 지금 이제 3주 만에 복귀를 하는 셈이거든요. 부상 자번대는 올랐다가 시즌 초반에 좋지가 않다. 작년에는 거의 뭐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는데 시즌 초반에는 그러지가 못해가지고 간만에 복귀를 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어제보다는 확실히 경기는 좀 컵스가 좀 어려울 만도 하다. 어제 이마나하고 그 전에 이제 막 그 콜린 레이 같은 애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경기들은 컵스가 여러 부분에서 좀 좋은 면모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일은 둘 다 이제 선발이 좀 애매해 보이는 그런 날이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좀 보이드 쪽이 조금 더 우세라고 봐야겠지만 그냥 필라델피아 사이클이 너무 엉망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정도면은 원래 루사르도 정도면 내만 선발이거든요. 근데도 루사르도가 또 좋지가 못했어요. 선발 경쟁력도 없고 필라델피아 바타 사이클도 영 별로고 특히나 좌한투 상대로 대처도 잘 안 된다. 이런 까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컵스를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아요. 예, 여러 부분에서 그냥 지금 컵스가 팀적인 부분은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냥 필라델피아가 너무 못해서 그렇죠. 작년 생각하면 필라나 컵스나 둘 다 뭐 괜찮았던 시즌인데 올해는 너무 차이가 현격하다 보니까 저는 C컵 쪽을 좀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 다음은 텍사스 대 피츠버그인데 라이터랑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입니다. 라이터는 제가 작년에 이제 포심 같은 게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시즌 출발이 가지고 있는 공 자체는 참 좋은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는 이거보다 좋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사실 현재 폼으로는 그다지 뭐 칭찬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 반대로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 이 친구도요. 제가 어제 물로제키랑 함께 원래 이제 불펜이었다가 선발로 가가지고 둘 다 잘하고 있는 애들이다 이랬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사실 얘가 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날 제가 어제도 이제 살짝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제 코너 그리핀이라는 유망주가 있지만 얘가 이제 유격수 자리에서 일루 송구를 하다가 그거를 이제 그 땅에다가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계속 이제 막 수비 실수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3실점을 주는 그런 원흉이 됐었는데 어쨌든 수비 도움을 조금 못 받았다. 뭐 그런 경기가 있었었고요. 난 그날 이제 애쉬크래프트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고 여태까지 해온 것도 나름대로 안정감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올 시즌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구종들 더해가지고 좀 더 다양화된 이런 투구 밸런스를 갖추고 있기도 하고 저는 선발상으로는 사실 애쉬크래프트가 이름 같은 데서 밀릴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경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보는 건데 솔직히 어제는 쿠마 로커 저는 그 정도 잘할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피츠버그 빠따가 좀 영 메가리가 없었지만 라이터는 사실 쿠마 로커보다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피츠버그 빠따가 어떨지는 모르겠어. 저는 또 본다면은 이번에도 저는 피츠버그의 역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냥 배당상으로 텍사스보다 그냥 피츠버그가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지금 피츠버그는 역배를 받았으면 나는 가야 되는 팀이라고 보는지라서 피츠버그의 역배라든지 또 하면 뭐 언더? 막 이런 거 볼 것 같은데 한 점 차 게임도 볼만합니다. 올 시즌에도 피츠버그가 여기 있는 것처럼 또 한 점 차 게임이 꽤나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텍사스도 언더팀 양상도 많이 있었고 이랬다 보니까 작년 같으면 참 한 점 차 게임 같은 것도 보기 좋았을 텐데 뭐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고요. 네, 어쨌든 쉽지 않은 경기 같네요. 다음은 콜로라도 대 샌디에고. 제가 어제 경기는 이거 콜로라도가 이거 쉽지는 않을 거야 분명 샌디에고. 그래서 콜로라도의 역배나 뭐 2.5면은 프랭까지 보겠다 이랬었는데 결국은 한 점 차 게임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대 0으로다가 스가노랑 뷰러. 스가노는 여기 뭐 있는 기록처럼 얘가 쿠어스 가서 되게 고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네요. 그러다가도 직전 다저스한테는 4이닝 동안 5실점으로 쳐맞았다. 이건 작년 기록인데 작년에는 1회 때 개쳐 맞고 2, 3회를 넘기고 나서 4, 5, 6회까지 가면은 그때는 좀 좋았는데요. 특히 경기 초반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다저스한테도 4이닝 동안 5실점이었습니다. 그전 경기들은 나쁘지 않았지만 올 시즌에도 샌디에고한테 이제 6이닝 2실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는데 딱히 뭐 직전 경기는 쿠어스 필드가 엄청 막 눈도 내리는 날씨고 이래가지고 좀 추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처맞은 게 있었는데 오늘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게 볼 거는 그다지 없다. 그리고 워커 뷰러
옛날에부터 해가지고 쿠어스필드에서는 좀 고생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10경기 기록들의 대부분이 워커빌러가 한창 이제 볼이 좋았던 그 시절의 기록이 많이 있는데도 쿠어스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뷰러는 내일도 좀 고생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선수 모두 다 리스크가 조금 크다. 여기다가 빠따적으로도 이게 사실 샌디에고는 지금 꾸역꾸역 이기고 있는 스타일이고 콜로라도는 빠따가 사실 홈에서는 좀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은 날들이 좀 있거든요. 어제도 4만타밖에 못 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둘 다 좀 리스크가 크다고 봤습니다. 본다면은 그래도 샌디에고가 꾸역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뷰러가 터져나갈 공산도 분명히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 콜로라도 어쨌든 홈에서는 OPS가 많이 튄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본다면 샌디에고 승인데 네 뭐 편하게는 못 보겠네요 솔직히. 자, 다음은 애리조나 대 화싹입니다. 이로드랑 이제 K라는 친구가 만나는데, 앤서니 K는 얘도 이제 MPB에서 조금 잘했었거든요. 근데 메이저리그 오니까 이닝을 조금 못 먹습니다. 5이닝을 소화한 경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이로드는 좀 부활세였는데 직전 경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볼넷도 4개나 주고 이래가지고 사실 이로드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부터 좀 좋은 모습이 있더니 시즌 초반에 잘했는데 작년보다 확실히 나아졌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 막 WHRP도 굉장히 높았었고 막 이러다가 초반에는 지금 뭐 체인지업도 살아난다고 하면서 좋거든요. 이로드가 하필이면 직전이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빠따적으로도 지금 애리조나가 어제도 또 이제 졌었는데 화싹의 빠따가 좀 무서운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홈런도 엄청 많고 화싹의 빠따가 좀 무서워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앤서니 K도 좀 이제 믿을만한 선수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빠따적으로는 지금 화싹이 나은 부분이 있어서 선발은 애리조나, 빠따는 화싹 이런 느낌인지라 여기도 보면 애리조나가 뭐 좌한투 상대로 홈일 경우는 더 잘 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렵네요. 저는 그래도 애리조나를 보고 있긴 한데 화싹의 빠따폼 요즘 무섭다. 리스크가 그만큼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샌프 대 다저스입니다. 타일러 말리랑 오타니인데 일단 오타니는 뭐 흠잡을 데가 거의 없죠. 이닝 같은 거 이제 6이닝 계속 먹고 있기도 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리 사실 작년에 제가 막 되게 잘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 보면은 확실히 작년에 많이 플루크였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때는 볼넷 5개다 홈런 4방 쳐맞으면서 아주 뭐 CC한테 크게 고장이 났었는데 이게 구장 자체가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이 이제 홈런을 많이 좀 막아주는 오라클 파크가 그런 구장이에요. 리그에서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낮다. 내일 상대한 다저스 리그에서 홈런이 가장 많은 팀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구장발 같은 거는 말리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내일 뭐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저는 말리를 좋게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부상 전에는 좀 이제 뭐 좀 괜찮았는데 글쎄 지금은 시즌 초반부터 포심이 마이너스 6이기도 하고 작년이랑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나는 그냥 다저스가 조금 더 좋은 팀이다. 그런 것도 있고 내일 샌프란시스코 여기 있는 것처럼 우완투수 상대로 홈일 경우는 빠따가 진짜 안 터진다. 반대로 다저스 우투수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빠따 정말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전체 OPS 독보적인 1위에다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제같이 다저스 빠따가 좀 이제 식어버리면은 그러면 문제가 되죠. 시즌 경기 초반에도 사실은 김혜성 선수의 이런 좀 송구 실책 같은 거 그런 거 겹쳐가지고 야구부터 3실점이나 하고 그 이후로는 점수가 안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게임으로 흐르면 다저스가 유리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선발 차이, 빠따 차이가 둘 다 다저스 좀 쏠려 있다고 보거든요. 다저스를 좋게 보고 7.5 기준으로는 오바 가능성도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오타니는 나는 튼튼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문제지. 다저스가 얼마나 점수를 내느냐? 저는 다저스를 마헨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헨과 함께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 디트로이트 대 올랜도인데 지난번 경기도 디트로이트 홈인데 올랜도가 잡아버렸죠. 난 그만큼 올랜도가 샬럿을 꺾고 플레이인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진짜 플레이오프에 최적화된 팀이다. 플레이오프는 일단 콜이 좀 빡빡한데 되게 전투적인 팀이죠. 그런 것들 상으로 디트로이트랑 함께 리그에서 가장 또 이제 피지컬적인 팀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경기 초반엔 약간 오바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도 경기 마무리에는 결국에 언더였다. 그날 커닝햄이 39점이나 박았지만 다른 애들이 전혀 못 도와줬습니다. 원래 커닝햄이랑 듀렌이 투탑이잖아. 근데 듀렌이 이날 8득점밖에 못했고 야투 시도도 엄청 적었거든요. 그만큼 올랜도의 인사이드 매우 빡빡하더라. 플레이오프 같은 이런 무대에서는 듀렌 같은 애들이 힘쓰기가 참 어려워 보였다. 종종 이렇게 빅맨들 중에서 플레이오프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놈도 있지만은 듀렌은 조금 그랬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랜도 역시나 또 3점이 막탱이가 갔었는데 그랬는데도 포스트가 진짜 빡셌어요. 플레이오프에서의 집중력, 수비 같은 게 많이 살아있다. 확실히 저는 샬롯과의 경기 때부터 올랜도가 탈락할 거라고 봤는데 거기서부터 이거를 잡더니 그 이후에 디트로이트까지 잡아내는 거 보면은 야 올랜도가 확실히 플레이오프에서는 무언가가 있다. 좀 이렇게 벤케로라는 프란츠 바그너 같이 애매한 상황에서 좀 이제 짧은 구간에 2점슛 같은 거 이런 것들 잘해줄 만한 애들도 있기도 하고
확실히 석스 같은 애들이 집중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다가 벤치에서도 막 블랙 같은 애들도 있고 하니까 올랜도가 되게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저는 또 한 번 올랜도 프렌을 보고 싶기는 해요. 물론 디트로이트 고점도 있고 지난번 경기는 듀란이 되게 안 터졌다든지 3점 같은 것들도 별로였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 다시 붙는다고 하면은 역시나 올랜도 수비 특히 플레이오프에 최적화된 팀이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커닝햄이 39점이나 박았으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커닝햄이 본인의 평균적인 활약보다는 잘한 거다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평균점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올랜도가 또 한 번 프레이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올랜도의 프레이나 언더 뭐 이런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야 어제도 근데 느바 구도가 1차전에 비해서 2차전은 완전히 좀 다른 양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것들이 조금 빡세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는 어쨌든 또 한 번 같은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클라호마 대 피닉인데 여기는 뭐 지난번 경기 되게 싱거웠습니다. 피닉스가 너무 못했죠. 야투를 그냥 처참히 발렸고 턴오버도 17개 그냥 당하고 이러면서 그냥 오클라호마의 장점들만 많이 부각된 경기예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오클라호마의 야투 자체도 그렇게 막 쓸만한 날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펜리바를 압도를 하고 스틸을 13개나 하고 아마 내일도 피닉스가 마크 윌리엄스 같은 애들 못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발부상 같은 게 회복이 덜 됐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오클라호마가 여전히 또 이제 지난번에 보였던 강점들을 또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구조 자체가 피닉스보다는 오클라호마가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상성 같은 것들도 괜찮고 이래서 다시부터도 저는 오클라호마가 좀 싱겁게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5 지난번 경기는 피닉스를 거의 뭐 90점도 못 넣게 만들면서 119점이나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쉽게 갔던 건데 솔직히 피닉스가 그거보다 못하긴 어렵긴 하거든요. 다시 붙는다면 그때보다는 좀 더 오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 지난번보다 피닉스가 득점을 많이 할 거는 같은데 그런다고 오클을 뭐 이겨먹거나 비비는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 저는 본다면 오클 쪽으로 보고 뭐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